이 차는 장거리 G 느낌들을 주는. 무슨 일 있었어요? 뭘 자꾸 화끈하게 옆에 낭떠러지야. 돌산이야 여기 지금. 오, 레디 투 런치.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위로 들린 상태로 100km까지 안 내려오네요. 저 방금 그거 해볼까 했는데. 매달려 있는 거? 안녕하세요, 스테이션B. 그리고 저는 지금 유럽에 와 있습니다. 와, 뒤에 저 풍경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광활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 이 광활함에 더 걸맞는 멋지고 빠른 자동차 오늘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바로 폴스타 5 모델입니다. 폴스타라는 브랜드 아직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프리미엄 전기차 EV 시장에서 베스트셀링 모델을 폴스타 4가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브랜드 자체가 주는 아직은 낯설음, 생경함,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폴스타는 기존의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 그리고 또 레이싱을 하던 이런 브랜드, N이나 M 같은 그런 브랜드였는데요.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웨덴 기반의 회사고요. 그동안에 폴스타 2나 4, 그리고 이제 곧 국내에 들어오는 3 모델도 론칭을 했지만, 이 차야말로 폴스타 브랜드가 만들고 싶었던 차는 이런 차요 라는 철학과 브랜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헤일로카 모델로 만들어낸 모델이 바로 이 폴스타 5입니다. 이 날카롭게 떨어지는 팬더 라인들, 휠이 있고 그 위로 거의 본네트와 라인이 맞아 떨어지는 아주 높은 휠 아치, 납작한 후드의 높이. 제가 스포츠카를 타는 이유가 휠 아치 끝나고 여기까지가, 이게 높아지면 차가 좀 뚱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낮은 위치로 오는 게 그동안에는 쿠페들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4도어 세단이 어떻게 이런 각도를 뽑을 수 있었을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 차량의 전폭은 2m가 넘습니다. 굉장히 넓은 차예요. 그리고 아주 낮은 높이의 이 롱 노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 이 길이는요 5.1m에서 조금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차로 따지면 G80보다도 전장이 좀 더 긴 모델이고, 실질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타이칸이나 파나메라보다도 좀 더 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그냥 딱 봤을 때 아우라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폴스타 특유의 이 날카로운 눈매들, 폴스타 4와 3와도 연결이 되지만, 특히 이 5에서는 좀 더 컴팩트하고 좀 더 높이가 낮으면서도 아래쪽에 이 두 개의 렌즈로 나눠져 있는, 그리고 또 각각은 12개의 섹션을 별도로 이 쉐이딩을 주면서 어댑티브 하이빔을 쓸 수 있는 최첨단 LED를 슬림하게 숨겨놓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폴스타들과 다르게 아래쪽에 액티브 에어 셔터도 달려 있죠. 이 차는 스틸로 모노코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 차에 깔려있는 플랫폼은 완전 백지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최고의 차의 움직임, 스포츠 성능, 그리고 장거리의 초고성능 이동이 가능한 GT카로서의 그 어떤 완벽한 뼈대를 만들어보자 라고 백지부터 그려내서 만들어낸 그 플랫폼, 바로 폴스타 퍼포먼스 아키텍처 PPA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깔고 있는 첫 번째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틀림 강성이 그동안의 4도어 세단 수준이 아니라 2도어 정통 스포츠카들의 그 비틀림 강성을 넘어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뼈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알루미늄 본딩 방식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뭔가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차체도 아닌 거죠. 애초에 폴스타는 이 폴스타 5를 많이 파는 볼륨 모델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폴스타 브랜드가 이 정도만큼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성능의 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량 생산을 염두하지도,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기를 원하는 차도 아니었어요. 정말 이 차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찐 폴스타 매니아들, 정말 고성능 브랜드들을 많이 경험해본 사람들을 위한 제대로 된 4도어 고성능 GT카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차는 직선인데 캐릭터 라인만 혼자 이렇게 S자. 그리고 최근 그 카이엔 일렉트릭 모델 나오면서 뒤쪽에 그 에어로 블레이드가 이렇게 나왔다 들었다 하는 요 기능 넣었잖아요. 얘는 테일램프 자체를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포장도를 달려서 살짝 이렇게 모래들이 앉기는 했지만 트렁크 부분도 이 차에서 약간 그 곡선들이 강조되는, 커브들이 강조되는 부분이 네 바퀴의 휠 아치, 그리고 요 딱 트렁크,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평면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시 이렇게 역조 형태로 좀 흘러나오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면 진짜 우주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마저 들죠. 그리고 하단부에 바디 컬러랑 세트로 맞춰져 있는 이 디퓨저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추가적인 가니쉬랑 해서 서로 맞물려 있는 입체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하부 바닥면을 더 평평하게 최대한 매끄럽게 빼서 다운포스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항 자체를 줄이는 그러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도어 캐치는 보시다시피 전동식으로 튀어나오고 힘을 줘서 당기면 기계식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전기가 없을 때 들어가더라도 당기면 열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미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폴스타 모델들이랑 사실 공용 모델로 쓰고 있는 프레임리스 타입입니다. 그 공기에 맞는 면적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주먹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조절을 하면서 거울의 면적은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사실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이드 스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벨트 라인까지 올라오는 아주 평평하고, 그리고 엣지 라인 딱 2줄만 넣어놓은 뭔가 순수한 그 메탈 판의 결정체 같은 이러한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그 끝에 정말 쿠페 스타일의 좁은 유리를 프레임리스 타입으로 1열과 2열 모두 다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페 치고는 또 독특하게 이 라인이 하나 튀어나오는 게 보이실 텐데요. 실제 이 차를 충전을 할 때 여기 표시되는 LED를 통해서 지금 이 차의 배터리가 얼마 정도 완충되어 있는지를 차에 다가오면서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실용적인 표시 장치입니다.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랬던 그 스위치가 생겼습니다. 자, 바로 이게 폴스타 5의 리모컨 키인데, 그동안의 폴스타는 여기 버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키판만 있고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건 원격에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90년대부터 되던 이 기능이 다시 나타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충전 포트는 운전석 쪽 팬더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800V 방식이기 때문에 350kW급의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전동식 도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깔끔한 익스테리어만큼이나 인테리어도 미니멀리즘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차는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앉느냐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차 딱 앉으면 이건 포르쉐 스포츠카의 그 느낌인데 라는 딱 그 정석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힙 포인트가 일단 아주 낮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틀면 리클라이닝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폴스타 5의 인테리어 개발할 때 가장 크게 주안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운전대의 각도였어요. 다른 폴스타 모델들은 약간 하늘 쪽으로,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보고 있었다면, 이 차는 거의 정면으로 앞쪽을 바라보는, 텔레스코픽의 위치라든지 각도 등, 그리고 또 힙포인트와의 전반적인 고려를 같이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은 차들, 앉자마자 이건 차를 아는 사람들이 개발했구나. 바로 얼마나 인체공학적으로 시트가 몸을 지지해주고 낮게 안정적으로, 하지만 낮게 앉는다고 해서 시선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주변 시야를 잘 보면서도 차에 안겨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가, 그게 폴스타 5를 딱 정의할 수 있는 첫 인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트 역시 레카로라고 하는 이 레터링이 여기 앞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사이드 볼스터도 조정이 되지만 앞열과 2열 모두 다 버켓 타입의 느낌으로 이 비건 가죽들과 몇 가지 트림을 이용해서 완벽한 시팅 포지션까지 가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행을 바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치가 멋진 곳에 저희 폴스타 5, 아직 한국에 오려면 좀 몇 달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 빠른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고성능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구미를 당길 만한 상품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차이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엄청 기대가 됐던 모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 리뷰는 굉장히 쿨한 횡단 이벤트 중에 열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폴스타의 고향인 스웨덴부터 이 폴스타 5의 론칭 기념으로 스웨덴 투 사하라,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까지 횡단해서 내려가고 있는 굉장히 큰 여정 중에 저희가 그 중에
한 레그에 들어와서 지금 이 차의 시승 겸 아프리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루트를 저희가 같이 옮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브롤터까지 지금 스페인을 쭉 가로질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가 내다 보이는 지브롤터 해협까지 가고 있는 그 레그에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여정의 거의 이제 후반부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주행 모드는 사실 스포츠 모드나 뭐 이런 게 폴스타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엔진 출력, 모터의 출력을 레인지 모드, 그러니까 전기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 레인지 모드 아니면 퍼포먼스 모드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듀얼 모터 스펙인데 이 듀얼 모터에는 그냥 패시브 댐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특별히 승차감, 뭐 서스펜션의 그 강도, 요거를 조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들어있지는 않아요. 운전대의 단단함, 이 EPS 조작되는 관련된 부분들만 남아있습니다. 굳이 스포츠 모드 비슷한 효과를 준다면 ESC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는 것 정도? 네. 그리고 폴스타 4에서는 저 ESC 모드와 그리고 그 이 모터 출력을 레인지랑 하이 퍼포먼스로 바꾸는 걸 개별 조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폴스타 5에서는 ESC 스포츠를 켜면 자동으로 이 모터의 출력도 그리고 이 스로틀의 반응도 가장 날카롭게 반응하는 퍼포먼스 세팅으로 묶여서 연계가 됩니다. 어차피 ESC 스포츠를 쓰는 사람이면 엔진 출력도 화끈하게 쓴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ESC를 다 끄는 기능은 이번에도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화끈하게 뭔가 그 차를 날리면서 타는 이러한 종류의 느낌보다는 이 차는 장거리 GT의 이 느낌들을 주는. 무슨 일 있었어요? 뭘 자꾸 화끈하게 해요, 화끈하긴. 옆에 낭떠러지야, 돌산이야 여기 지금. 사실 저는 듀얼 모터의 이 기본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고 가변 댐퍼도 아니고 패시브 댐퍼, 아주 우리 그 클래식한 세팅이거든요. 이거를, 이 차가 그래도 폴스타에서 헤일로 모델인데 이걸로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요런 정말 좁고 살짝 노면도 범피가 좀 있고 구불구불거리는 이러한 느낌에서 반응이 솔직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은 하이테크에 좀 길들여져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 노면을 막 읽고 스캔하고 뭐 밀리초 단위로 뭔가를 해주고 ESC도 그거에 맞게 움직여주고 차가 많은 거를 해주면서 그 어떤 우리의 그 운전의 난이도를 좀 덜어줬던 이러한 세상이었는데, 간만에 이렇게 되게 클래식한 구성의 차를 타고서, 그리고 또 사실 이 차 무게가 2.5톤이니까 이게 적은 무게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 간만에 차랑 댄싱을 하는, 차랑 이렇게 호흡 맞추면서 춤을 추는 이러한 그 재미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야, 여기 진짜 길이 정말 너무, 캠버가 진짜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변하는 이러한 길입니다. 아, 그러네. 이러한 길에서 오히려 그 적응형 서스펜션이나 센서 기반의 그 댐퍼들은 살짝 좀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걔네들은. 이 횡지랑 그 캠버랑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딱 맞게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미묘하게 역캠버가 걸리거나 타이밍이 좀 안 맞거나 이럴 때에는 어떻게 이거를 적응해서 맞춰줘야 되지 하는 약간 그 계산에서 살짝 삐끗삐끗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산속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이런 노면에서라면 이런 패시브 댐퍼가 그냥 기본기적인, 좋은 기본기적인 느낌으로 풀어내기에는 훨씬 더 나은 세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일관된 반응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한속도 20km네.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옆을 좀 보라고요. 거기서 안 보여요 지금? 오케이. 근데 진짜로 이 그 타이어 스킬 노이즈가 들릴 때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점진적으로 움직여주는 요 느낌에 진짜 올인한 하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기 시작해도 거기서 그립이 이렇게 빠지는 그 속도를 거의 못 느끼거든요. 되게 일관되게 요 영역에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타이칸보다 좋은 점이에요. 타이칸은 저 영역까지 밀어붙이기가 좀 무서워서 그렇지, 한계까지 가서 삑 소리가 나면 갑자기 좀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한선이니까 이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구나, 여기는 절대 난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타이칸의 느낌이라면, 얘는 그 선에서 최대한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너가 원한다면 거기서 조금씩 더 밀어붙여도 돼,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그 특징이 좀 다르네요. 이런 롱턴이라면 그러겠죠. 더 재밌는 건 지금 끼익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궤적을 다시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그 영역에서 좀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차네요. 맛있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시작하면 처음에 아주 약한 언더스티어로 코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뉴트럴 감각으로 바뀌고요. 에이펙스를 지날 때쯤에는 약한 오버 성향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아주 다루기 쉬운 세팅이고 차를 쥐어짜기가 편안한 세팅입니다. 누군가에게도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처음에는 약간 부드럽게 반응이 들어오지만 점점 코너 안쪽으로 머리가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궤적을 수정할 수 있는 여유도 코너 중반부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팅이거든요. 여기 지금 뱅크가 역뱅크인 상태에서 원선회를 좀 해볼게요. 되게 ESC 개입이 진짜 매끈하네. 이게 ESC 노멀 모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차량의 이 선회를 도와주는 ESC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ESC, 다른 폴스타에서는 ESC가 약간 좀 안전을 위해 되게 보수적인 ESC 역할을 해줬다면, 좀 이 차에서는 약간 운전의 재미를 노멀에서부터도 ESC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 듀얼 모터가 있고 이 위쪽으로 퍼포먼스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출력도 100kW가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현가 쪽이에요. 이 서스펜션 쪽이 마그네 라이드라고 하는 이 서스펜션의 옵션이 또 큰 차이가 나게 되고요. 타이어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듀얼 모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페이스로 주행하시는 분들, 멋진 스타일링이랑 그리고 또 그 공간감, 사실 타이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단 2열 공간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 쪽도 그렇고, 그리고 또 뒤에 이 전동식으로 리클라이닝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마사지 시트까지도 2열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컨셉으로는 파나메라 롱휠 베이스 요런 차량의 어떤 컨셉을 타이칸의 어떤 다이나믹에 그 엮어 놓은 그러한 컨셉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일단 와인딩 로드에서 이 패시브 댐퍼, 기본형 댐퍼의 주행 느낌 꽤나 그래도 재밌었다. 폴스타 5 퍼포먼스 모델과 듀얼 모터 모델 좀 두 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확실히 앞에 있는 이 차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퍼포먼스 모델이고 이게 듀얼 모터 모델이에요. 듀얼 모터 모델은 사실 손가락이 4개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8mm 정도 앞이 났거든요. 손가락 4개는 고사하고 3개가 조금 비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반 정도의 높이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딱 봐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완전히 스포츠카처럼 꽉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그래도 승용형 세단에 가까운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파일럿 스포트 EV, 퍼포먼스는 파일럿 스포트 S5. 마그나 라이드 느낌이 너무 궁금한데 바로 출발해보죠. 자, 듀얼 모터 어제 타보고 오늘 제일 궁금했던 주인공이죠. 퍼포먼스 모델을 좀 타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딱 출발하는 순간부터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라는 게 손 그리고 등 여러 이 신체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고는 있거든요. 자, 일단 출력입니다. 퍼포먼스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PE 시스템, 특히 폴스타가 원하는 스펙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모터 회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모터를 만들기로 결정해서 집어넣었던 후륜 모터가 특징인데요. 저는 이 정도의 출력 레벨이라면
뭐랄까 듀얼 모터 말고 그냥 이것만 뒤에 딱 박은 후륜 구동의 고성능 버전으로 진짜 장난감처럼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차로 만들어주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미 610마력이면은 충분한 힘이잖아요. 무게를 조금 더 낮추고 배터리팩 한 100kWh 정도로 조금, 아니 90kWh 정도로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주고 후륜에 450kW부터 하나 딱 넣고 재밌을 것 같죠? 끔찍하다. 볼스타 5 RS 이런 모델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모터입니다. 순간 그 옆자리에 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이 마그나 라이드 방식의 시스템을 썼던 차량들 중에 제가 타보고 호평을 하지 않은 차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게 카마로, 그리고 캐딜락 블랙윙 시리즈들. 이런 차량들을 보면 마그나 라이드 덕분에 잡을 때는 잡아주지만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살짝 되게 얇은 양탄자를 바닥에 깔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폴스타 5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주 정말 얇은 그 레이어 하나가 저 평평미가 낮은 타이어 그리고 이 아스팔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승차감이 듀얼 모터보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진짜 제대로 된 차이는 요런 슬라럼 기동을 할 때 보면은 그 차의 롤이 이제 요런 식으로 눕는다기보다는 살짝 요런 식으로 하늘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러한 느낌에 더 가깝거든요. 이게 아마도 그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스카이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컨셉으로 약간 차가 조금 띄워져서 이렇게 매달려서 하늘에서 살짝 떠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의 그 어떤 댐핑 감각을 추구하려는 약간 개발 의도가 있기는 해요. 실시간으로 댐퍼의 길이를 조절하는 이런 PAR이나 ABC 같은 시스템이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저런 데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들썩거리지 않게 하면서 승차감을 만들면서 코너 한계 속도를 높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스카이훅 이론은 살짝 이렇게 그 구가 실에 매달려서 흔들리는 그 노면의 충격을 살짝 떠서 가는 것 같은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이 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면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의 느낌 자체를 흐리게 만들지는 않아요. 타이어는 굉장히 끈끈하게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지만 그 위에 있는 셰시 자체가 스카이훅처럼 살짝 떠가는 그러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처음에는 이 차에 왜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을까라고 좀 의아해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도 전 솔직히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에어 서스펜션은 사실 그 기계적으로 땅에 박혀 있다라는 그 느낌이 좀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이 마그나 라이드를 쓴 요 폴스타 5의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은 전혀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그 위에서 낼 수 있는 어떤 안락한 승차감을 노리는 약간 요런 셋업에 가깝거든요. 와, 중속 펀치력이 플라이드보다 세요. 그런 거 같죠 진짜? 네. 사실 이제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출력은 884마력이거든요. 650kW인데 체감으로 느껴지는 출력이 이거 조금 낮게 발표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펀치가 있어요. 이 차량의 코너 한계 속도는 이 차량의 덩치나 이 차량의 GT카라는 이런 외형적인 컨셉 이걸로만 생각해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코너 한계 속도는 뭔가 슈퍼카 탈 때 맞아요. 그 느낌, 내가 이 코너를 이 속도로 들어갈 수 있네? 사실 그러니까 슈퍼카를 탈 때는 절대 짜내지 못하잖아요. 그쵸. 끝까지 짜낼 수 없다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차의 성능이 100이면 야 그래 그래도 그중에 80이라도 안전하게 쓰자 약간 이러한 느낌에 가까운데 이 차가 주는 느낌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듀얼 모터 할 때는 되게 긴 시간 동안 타이어 스키름을 쭉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한계에서 되게 재밌게 노는 게 가능했잖아요. 이 차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돌고 있는데도 아직 타이어가 비명을 안 질러. 노멀 셋업, 가장 부드러운 셋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님블, 중간 하드함입니다. 제가 폴스타 4를 탈 때 가장 자주 쓰는 게 님블 모드거든요. 근데 이 모드에서도 승차감이 정말 비단 같네요.
스페인이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면 관리가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포르투갈이랑 넘어가 보면 비교가 확실하게 딱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포장도 중간중간 덧대어 놓고 옛날에 깐 포장, 신규 포장 막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약간 범피한 구간들도 있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범피한데 근데 실제로 지나가면 방금도 사라져요. 여기가 이렇게 네. 와, 되게 신기하다. 방금도 떨어질 때 이쪽을 끌면서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폴스타 5가 앞쪽에 더블 위시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 휠이 워낙 꽉 차 있어서 그 뒤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 틈으로 보니까 더블 위시본 중에서도 어퍼암과 로어암의 위상이 굉장히 좀 가깝게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앞쪽에 노즐을 낮추면서 동시에 이 횡력을 받았을 때 저항할 수 있는 되게 견고한 구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히 이 전륜이 터닝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그 감각이, 듀얼 모터가, 그러니까 비교를 굳이 하자면 듀얼 모터는 진짜 약간 세단을 되게 잘 튜닝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 얘는 진짜 약간 그 미드십 스포츠카를 가지고 코너에 딱 들어갈 때 느낌이랑 비슷한 정도로 정말 기계적인 메커니컬 그립을 되게 잘 살리는 세팅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지금 이 코너 중간에도 하중을 끝까지 쓰러트린 상태에서도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노는데 진짜 유연하게 처리해냅니다. 그 노면을 막 읽으면서 차체를 흔들지 않고 서스펜션이 리바운드 되는 쪽으로 발을 쭉쭉쭉 늘리면서 그 오차 갭을 메꿔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차에 여전히 약간 스카이훅의 느낌에 가까워요. 위쪽의 차체는 계속 비슷하게 있고 바퀴만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얘도 스케일 노이즈 나는 소리의 영역대를 좀 길게 유지하면서 한계점을 찾을 수가 있네요. 지금 요게 딱 한 90% 정도 되는 페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 5.1m짜리 차라는 게 지금 새삼 놀라운데요. 거의 2.5톤에 가까운 2.4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4톤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냐? 아니요, 오히려 되게 정확하게 이 차의 무게가 느껴지는데, 그 무게를 이용해서 돌 수 있는 선의 속도의 한계도 동시에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찍히는 느낌이에요. 일단 그 외관상으로 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은 21인치, 약간 요 좀 익숙한 디자인이죠. 이 림 쪽에 에어로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21인치가 듀얼 모터 모델이고요. 그리고 약간 폴스타 특유의 저 사방형으로 뻗어나가는 22인치 휠이 달려있는 이 모델이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게 보이는 외관 차이는 캘리퍼죠. 밸브 캡과 캘리퍼 컬러가 골드 컬러로 들어갑니다. 21인치에 거의 꽉 채우고 있는 이 캘리퍼가 그대로 같은 직경과 같은 피스톤 개수를 가지고 컬러만 이렇게 바뀌어서 폴스타 브embo라고 찍힌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부 퍼포먼스 모델은 글로스 블랙으로 들어가게 되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광 처리되어 있는 블랙 형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마감의 차이들도 존재를 하죠. 550kW의 듀얼 모터, 650kW의 퍼포먼스, 100kW 차이가 나고요. 이 100kW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딱 뒷모터의 출력을 100kW 디튠해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전륜 모터 스펙은 동일하고요.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dual motor and the performance in terms of the double wishbone geometry? No. Is exactly the same. Yeah. So the only difference is the ride height Spring and rate, the tire springs, company. exactly, and the shock absorbers. The shock absorbers. And what about the anti-roll bar? You know, give me a minute and I'll try to find that out. The max regen and the anti-roll bars. Okay. I can't remember the roll bars. I think Yeah. it's a very different animal. Yeah, you think so? Yeah. I do. Yeah. Yeah, it's way faster. Way faster, but still very controllable, and It's more confident. yeah, it's more confident. Performance. Yeah. But I don't see tha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mode, nimble mode, and fun mode. It's just whatever you choose, you still have very good comfort
on this twisty road, and still, you know, even with the normal mode, you still have a very good control of the roll. So no matter which model you are using, still the suspension is adapting to your driving all the time. So Yeah. that's, Also, I think if you have high quality dampers and a good layout and a good setup in the first place, you don't need that much to alter to. Yeah. Because Yeah, you need to it's control the mass, of what- course. But yeah. Yeah, no, of course, but we all remember probably the E39 BMW M5, which was the last car without any yeah. modes or settings, but that was one very good setup, which was That's right. comfortable and Right, sporty. right. And this is also quite comfortable and sporty and controllable, so there's not much you need to address. Like with some Right. cars, you have to sharpen up the dampers really hard to control all the massive bulk in front If of the geometry is axle. bad, you need that. I mean, if Yeah. geometry is bad, you need that. Like- Limit the wheel movement. Like in an Audi, if you got a V8 up in front of the front axle and it's an RS model. So you need lots of software, lots of adjustments to make it sporty. The RS3. Do you also have a different ESC setup between the dual motor Yes. and the... Okay. Let's have more fun now. Yeah, you have so detailed questions. Sorry, that's my job. Yeah, that's your job. That's fine. That's fine. I appreciate that. 네, 우리 지금 이 차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크리스찬 삼선입니다. The tire temperature is okay? Okay? A bit warmer. 저희가 엄청 괴롭혔는데 질문으로 엄청 많이 괴롭혔는데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너무 또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폴스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기도 N 만드는 사람들처럼 되게 차에 찐이고 열정. 엔지니어들 같은 그러니까 조직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되게 그 끈끈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느낌? 지난번에 요크모크 갔을 때도 진짜 딱 첫 인상이 그랬거든요. 아, 이 사람들 되게 차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구나. 일단 펌으로 한번 놓고 조금 더 타볼까요? 우리 앞에 듀얼 모터가 가고 있잖아요. 듀얼 모터의 차 움직임이랑 얘랑 완전 달라요. 그래요? 조금 가까이 붙어보죠. 제 지금 콜에서 엉덩이가 그렇게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네. 아, 완전 달라. 봤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오는데 우리 그냥 그러니까 이 패시브 댐퍼는 뒤쪽에 리바운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서 충격을 큰 걸 받으면 뒤에는 앞쪽은 한 번에 딱 잡는데 뒤쪽이 한 번 더 너울거리고 수평으로 돌아오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마그나 라이드가 달려있는 이 차량은 확실히 그 어떤 테크놀로지가 더 들어간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진짜 그냥 한 번에 잡는다가 아니라 애초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애초에 안 흔들려요. 와, 근데 진짜 처음입니다. 차를 리뷰하면서 서스펜션 세팅 중에 가장 단단한 걸 놓고 이렇게 오래 타보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지금도 이 펌 모드에서 제가 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펌에서는 그 승차감을 해친다기보다는 상하로 움직이는 스트로크의 그 행정량이 좀 짧아지는 느낌들이 있고, 한 단계만 낮은 님블로만 오게 돼도 하중 이제 많이 넘어가는 저 뒤쪽 안쪽 바퀴들이 더 바퀴 다리가 길게 땅으로 쳐지는 이러한 느낌, 드롭량이 조금 많아지는 느낌, 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범프 쪽에서 느껴지는 스피디함, 차가 막 눌릴 때 거기서 버텨주면서 접지력을 만들어주는 그 양은 어느 모드에서건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노멀에서도 초기 입력을 넣었을 때의 그 잡아주는 반응성이나 이런 것들은 꽤나 묵직한 접지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차지만 그 무거운 차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더 큰 기계적인 그립을 살려주고 그 느낌들을 전달한다. 이게 이 차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약간 낮은 영역에서 쥐어짜면서 노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전지전능한 파워 안에서 내 한계에 도전하면서 페이스를 올려가는 거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따라서 듀얼 모터냐 퍼포먼스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방금 그러니까 저런 노면에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고 스로틀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빼는 게 없어졌어요. 방금 왼쪽 땅 이만큼 파였던 거 보셨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신기하다니까. 얘가 따로 서스펜션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정말 압력만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빠르게 바퀴가 밑으로 떨어져야 될 때를 감지하고 그때 탁
떨어뜨려 주는 거죠. 무슨 전자적인 특별한 어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들, 그냥 일반 에어매틱 사용한 차량들까지 포함해서 저런 길에서의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건 탑급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일단은 차체는 안 흔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은 하는데, 저렇게 막 비틀어진 노면에서 약간 반박 늦게 차가 이렇게 따라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폴스타 5는 그 딜레이 자체가 일단 없어요. 네. 그냥 지금 딱 지나가면 그 상황은 이미 해결이 다 끝난 거예요. 와, 이야. 방지턱을 가장 단단한 모드로 넘어가는데 자자자자자자. 큰 차이가 없어. 아까 크리스천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게 세가이가 뭔가 이렇게 막 현격하게 달라지는 세팅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벌려도 좋지 않을까? 저의 피드백은 셋 다 마음에 드는 세팅이지만, 이왕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수비 범위를 좀 넓혀줘도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셋 다 약간 주행의 본질에 좀 속해져 있어요.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폴스타 4를 탈 때는 가운데 있는 림블 모드, 중간 모드를 제일 많이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를 타면 펌 아니면 스탠다드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중간 모드보다. 그 정도로 극단으로 가야지 그래도 오너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약간 좀 느껴지니까, 다른 성향, 한 대 차로 두 대 차를 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마 스탠다드나 펌으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주행 모드 선택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리젠 양에 관련된 거, 리젠을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낮게 설정한 거는 아니지만 블렌딩 위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다운힐에서 진짜 노면이 안 좋지만 강한 브레이킹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노즈 다운 양이 변하면 어떡하나, 감속 양이 좀 들쭉날쭉해서 저 속도를 못 맞추면 어떡하나 약간 긴장을 했는데, 그때 엄청 울퉁불퉁하고 회생제동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일관된 브레이크 느낌을 가져갔어요. 약간 그동안에 타봤던 차 중에 거의 최상급의 그 블렌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러한 혜택들도 있다. 브레이크 관리하는 것들이 진짜 그 기계식 브레이크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스티어링 감각이, 이것도 되게 지금 사실 그냥 전동식 EPS잖아요. 전동식 EPS인데 감각이 좋아요. 이 노면을 읽는 감각, 앞바퀴가 지금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이런 부분들이 EPS 중에서는 이것도 꽤나 제잘거리는 그 정보량을 그래도 잘 전달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냥 딱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차, 진짜 딱 오직 그 강한 어떤 가치관 하나를 가지고 접근한 모델이구나, 이게 모든 손과 발에서 다 느껴집니다. 180, 190, 200, 220, 235.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이 Y 영역으로 접근할 때는 스탠다드는 약간 없어졌으면 하는 그 여진이 여기서도 이제 보이네요. 고속도로에 올라왔을 때는 뭔가 한 단계 그래도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이 욕구가 생겨요. 아마도 이 림블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함 넣어도 되겠는데? 그러게. 이것도 림블에서도 약간 그 스카이훅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움직이는 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결국 이 차는 펌이네 계속. 230으로 코너를 돌아도 240, 255까지 찍습니다. 아, 폴스타로 255를 찍다니 처음이에요. 처음. 펌이 정답이네. 네, 펌이네. 자, 폴스타 5의 새로 생긴 퍼포먼스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로 60, 80, 100, 120까지 자동으로 집정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런치, 레디, 가봅시다. 오, 레디 투 런치. 프레스. 우와! 3.0초. 제어보다 빠른데? 오, 이게 제어 말뷰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위로 들린 상태로 100km까지 안 내려오네요. 엉덩이 방석으로 저 방금 그거 해볼까 했는데. 매달려 있는 거. 오, 이게 제어 말뷰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장거리 GT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폴스타는 처음부터 이걸 하고 싶었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전기차라는 게 무게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 고중량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승차감적으로 그리고 또 고속에서의 어떤 주행 안정감 네, 이런 부분들이 더 빛을 발하기 쉬운 영역인데 그 모든 것들과 또 이 늘씬하게 빠지는 약간 이런 쿠페형의 어떤 디자인의 익스테리어를 덮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와 이 모든 것들이 애초에 폴스타가 진짜 처음 딱 해보고 싶었던 그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폴스타 1 한정 판매했었던 폴스타 1과 정신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도 맞닿아 있는 가깝게 그 어떤 정신적인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모델도 폴스타 5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빨리 한국에서 한번 타보고 싶다. 한국 노면에서도 이렇게 정말 매끈한 이런 느낌들을 그대로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온다고 하셨죠? 4분기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냐. 저 TV에서 보이는 게 아프리카입니다. 저기 아프리카예요 진짜? 저쪽 바다 건너에 소름 돋았어. 닭살 돋았어. 여러분 스웨덴에서 출발한 차가 이제 아프리카가 보이는 유로파 포인트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드디어 이 폴스타 5의 대장정 저희가 맡은 구간은 바로 이곳 지브롤터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 해무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아프리카 네, 이 모로코의 대륙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가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이곳까지 거의 한 5,000km 이상의 거리를 스웨덴에서부터 달려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느낀 가장 큰 이 차의 특징은 이런 초장거리 고속 영역에서의 이 크루징에서도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와인딩 로드로 들어가서 탔을 때에 이 폴스타 브랜드가 진짜 제대로 스포츠 드라이빙과 펀카의 개념을 이 폴스타 5라는 모델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구현해봤구나. 완전히 근본적인 새로운 플랫폼과 새롭게 개발한 모터까지 투입을 해서 진짜 멋지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달리는 재미까지도 잡은 차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딱 느낀 되게 놀라운 사실 하나 있어요. 아까 와인딩 로드에서 항상 모든 차를 리뷰할 때 했던 드리프트를 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이 차가 그만큼 그 그립으로 잡고 탈 때에 느껴지는 그 어떤 컨트롤의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이 차랑 어떤 그 기울어짐을 느끼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 순수한 집중하는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드리프트를 하지 않고도 너무나도 재밌는 주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자, 이 폴스타 5 아직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몇 달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저희도 일단 이 차가 나중에 한국에 오는 대로 다시 한국 노면에서 최종 양산형 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 요거 이제 우리 마스코트 차량 그동안에 우리 여기 참가한 드라이버들의 사인이 다 있고 그동안 지나온 도시, 나라 네,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wait, Nicola, wait. Can I make like yeah, okay. Where do you want to go? Lovely, thank you. Well done.